간밤 테슬라 주가가 네. 정말 큰 폭으로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9월 이후 2달 만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걸까요? 일단 주가가 떨어지면서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일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가정용 배터리인 파워월2가 리콜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매크로 장세와 시장의 흐름까지 기술주 매도세로 이어지면서 테슬라 함께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 테슬라 낙폭이 다른 AI 종목들보다 더 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11억 달러를 순매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약 41%가량을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기간 매도 물량을 개인이 매수세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좀 위험을 의식해서 일부 물량을 줄이는 모습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콜옵션 매수 비중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풋옵션 대비 감소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도 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 이렇게 또 테슬라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락하자마자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세에 돌입을 했어요. 테슬라에 워낙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순간이다, 이때다 싶어서 좀 기다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좀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악재 소식이 몇 개 있었죠. 파워월2 같은 경우가 화재 이슈로 리콜이 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향 판매 매출이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테슬라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이제 공개했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견고했는데 네. 사실 견고함과 그 안에 이제 비용 같은 경우가 좀 괴리는 보이긴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실적은 좋았는데 생각보다 다른 부분들에 대한 비용 처리를 꽤 많이 3분기에 떨궈냈어요. 그러면서 4분기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좀 더 바라보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인식될 만한 수혜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에서 이제 사람이 턴탑자가 없이 이제 자율주행이 될 만한 그 시도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그렇죠. 올해 말 내년 초에 휴머노이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FSD 같은 경우가 이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엔 인식이 안 됐거든요. 네. 이제 4분기에는 그거를 수익으로 인식할 거다. 아, 그렇군요. 이제 관련된 어떤 호재 소식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되돌림은 사실 기술주 바탕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 베타가 좀 높구나 하면 대부분 지금 같은 낙폭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네. 있는 모양새라서 테슬라이기 때문에 빠졌다가 아니라 테슬라도 빠졌다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개인들이 판단했을 땐 4분기 이후에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여겨 보여지는 테슬라를 미리 사두자라는 네. 의사 판단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공포에 파는 그런 어떤 일부 세력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담겠다의 세력이 네. 어느 정도는 맞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기관과 개인이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공포에 개인분들이 많이 팔게 되는데 지금은 반대인 양상이죠. 근데 일단 먼저 기관 쪽 보면은 이제 유명한 우리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도 4거래일 연속 테슬라를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고 아까 방금 좀 전에 보셨던 개인들은 순매수하고 있잖아요. 기관의 매도세는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지금 기관의 매도세는 저희가 어찌됐건 기관은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포지션 정리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포지션 정리를 하고 내 성적표가 얼마지 땅땅땅을 해야 되거든요. 10월 말에 미국의 헤지펀드는 대부분 본인들의 포지션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는 관망세로 돌아섰고 이제 대규모 기관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북클로징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관점에서 테슬라를 매도한 건지 아니면 테슬라에 대한 어떤 뷰가 좀 악화됐기 때문에 매도한 건지는 사실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다만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돈나무 누나 같은 경우가 올 한 해 칼자루 위에 올라왔습니다. 거의 생각보다 픽한 부분이 되게 잘 워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캐시우드의 픽에 대해서 2025년 캐시우드는 생각보다 픽력이 괜찮아라고 좀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칼춤을 잘 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그 칼자루 위에서 네. 춤을 췄는데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선택을 좀 했다라고 캐시우드가 올해 좀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선택이 이제 테슬라 매도가 진짜 테슬라 뷰에 대한 변경인 건지 아니면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중이 좀 컸었던 테슬라 일부를 매도하는 건지 이거에 따른 구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기간은 3분기까지 올해 장사를 다 해놔야 4분기에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네,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국내나 해외나 대부분 비슷하고요. 맞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포지션 조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관리가 손익 관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주가가 높이 올라왔을 때는 그 무엇보다 차실현 매도 물량 출회의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은 계속해서 뭐 연간이 사실 없이 잔고가 좀 늘면은 마음이 연말에 따뜻하잖아요. 맞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출회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간과는 좀 다른 성향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워월 2 이거 화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리콜 들어왔는데 이거랑 ESS의 연관성이 높은가요? 사실 파워월 2 자체가 ESS의 일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파워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위한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블랙월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규모가 확장되면서 네. 유틸리티를 위한 ESS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테슬라의 ESS 생태계 안에서 개인을 위한 게 파워월이다. 네. 저희가 하나의 분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S에서 이게 기업보다는 개인으로 갔을 때 파워월 2가 나온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에 대한 부분들 개인용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는 좀 나름의 스크래치가 났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ES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왔던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YY 기준 성장률이 말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3분기 기준으로 ESS 설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전기 차량 자체가 하나의 배터리 공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워월 같은 경우가 좀 활용이 된 건데 그게 이제 불이 나면서 생각보다도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리튬 배터리 바탕으로 리튬은 좀 더 발화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잘 제어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ESS에 대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좋았다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스크래치는 낼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노이즈는 당연히 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테슬라는 이번에 이런 리콜이나 이런 거 수급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주주총회 보상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소멸이 된 걸로 봐야겠죠? 뭐 1조 달러 패키지 이제 받았으니까 네. 사실 그거 되기 전에 노르웨이 국부분들과 이제 우리는 이거 반대하는데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잠깐 좀 흔들렸고 테슬라도 네.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1조 달러 보상안 패키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압도적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 뒤로도 계속 조금씩은 빠지고 네. 약간 횡보하다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테슬라의 개별적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지금 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 축소, 네. 그로 인한 비중 축소,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거에 따른 영향도 같이 받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보통 이런 리콜이 나오면 사실 뭐 개인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많이 우려를 하고 좀 걱정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400달러가 깨졌거든요. 392달러 정도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지금이 그러면은 좀 테슬라를 기다렸던 투자자들한테는 들어갈 타이밍인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 테슬라의 개별 이슈로 사실 낙폭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매크로 환경, 투자 심리 위축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테슬라 개별주만으로 봤을 때 내러티브는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노이즈, 리콜 당연히 있을 수가 네. 있겠죠. 네. 그게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를 만드느냐, 네. 매출에 대한 절대적인 차이를 만드느냐, 네.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최근에 올랐던 부분이 기술주 중심으로 있었고 테슬라는 YTD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상승폭이 높았느냐? 그렇지 아니죠. 않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느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테슬라 올해 내내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이 관련된 재료들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네,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선 이 업황 개선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수급적인 쏠림이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좀 이슈가 이루어져야 네. 얘네 같은 경우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네. 테슬라의 개별 이슈만으로 우리가 이걸 대응하기는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문 좀 던져도 돼요? 네. 왜 이렇게 소심해지셨어요, 사장님? 테슬라는 테슬라맨 그때 네, 그때 테슬라는 그러시죠. 조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테슬라 혹시 차량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테슬라 네. 좋은 차량이죠. 근데 이제 비싸가지고 네, 더 열심히 저희가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아우, 왜냐면 가격이 또 이 테슬라를 이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직접 이제 몰고 계신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르고 또 그 네, 믿음과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네. 톤 수준이 달라서 네,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저도 이제 테슬람의 이제 일종이 나중에는 네. 구입을 하면서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저희 다 열심히 더 일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이어서 서약개미 순매수 상위 톱20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10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순매수 순위에서는 1위를 찍고 있는 엔비디아 외에 모든 순위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알파벳 A가 10개 단위나 올라오면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알파벳 A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10위권 밖으로 11위권으로 밀려났었잖아요. 네. 바로 10위권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쵸. 다만 매수 금액 자체가 아주 압도적으로 커진 건 아니고 지금 2위부터 5위가 1,200억에서 1,060억대 아주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이 순위의 변동폭, 순위의 이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알파벳은 꾸준히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은 약간 이제 이 변동성의 이번 순위가 조금 이례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방금 얘기한 테슬라도 6개 단위나 올라와서 10위까지 올라왔네요. 네, 테슬라가 잔고는 1위고 어제 기준으로 40조를 넘었었는데요. 네. 테슬라가 어제 11위권에 위치했었거든요. 일주일 누적으로. 네. 오늘은 이제 최근 게 더 반영이 되다 보니까 10위권 내에 들어왔고 네. 약 700억 원까지 순매수 누적 그렇습니다.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마이크론, 샌디스크, 코어위브, 로빈후드, 네비우스, 코히런트가 또 새롭게 올라왔네요. 네, 이제 반면에 루멘텀, 프로그레시브는 이제 순위가 약간씩 밀리면서 순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고 뉴 종목이 약 6개 있죠. 그만큼 이제 손바뀜이 빠르게 지금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나타내주고 있고 테라울프는 이제 뭐 비트코인 채굴과 GPU 기반으로 워크로드, HPC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서클이 지금 17위에 랭크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일부 조금 더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순매수 금액 주요 변동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가한 종목에 있어서는 비트마인, 아이렌,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감소한 종목은 팔란티어,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엄청 네, 증가.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가 2천억대에서 지금 4천억대로 올라왔다라는 점은 이제 하루하루 들어온 최신 데이터들에서 엔비디아가 유입이 많이 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렌과 비트마인은 순위도 올라왔고 아이렌은 2위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팔란티어, 네. 아이온큐는 순매수의 강도가 완화가 되면서 다소 순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순위
단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팔란티어나 아이온큐가 개인 투자자들의 서학개미 분들의 매수 우선 종목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최근에 트렌드에서 수급이 좀 몰리다가 조금 약화되었다라는 정도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매수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위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자리를 바꾸면서 엔비디아가 1위에 올라왔고요. 메타와 아이온큐도 자리를 바꿨네요. 네, 뭐 큰 변동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네. 다만 거래량 1조 원대가 아직 없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이제 종목들의 순매수의 강도도 조금 약해져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겠고요. 마이크론과 비트마인 아까도 순매수에서 보셨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매수세가 그래도 비교적 강한 편이다. 거래량과 함께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관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6, 7위인 MS와 아이온큐가 또 자리를 바꾸면서 이렇게 순위 변동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테슬라가 40조대였는데 주가가 하락을 네. 하면서 다시 40조대를 내주면서 네. 39조 원의 지금 평가액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먼저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무엇보다 이제 나스닥에 움직이는 가장 큰 동향은 엔비디아였죠. 네. 엔비디아도 어제 큰 폭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TP에 대한 부분들을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 TP를 26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지금 페드워치상 오늘 아침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50.7%, 금리 동결이 49.3%. 근데 금리 동결의 힘이 하루 만에 15% 정도 늘어났어요. 그만큼 대등해서 지금은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모른다. 반반. 이거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대결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 기대이자 기대이자 걱정이자 네. 우려이자 내 말 등등.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힌트는 저희가 이미 2025 이제 GTC 컨퍼런스에서 좀 확인을 했죠. 거기서 젠슨 황이 관련된 그 수주 잔고가 이미 5천억 달러 네. 그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경우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시장은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슈퍼 서프라이즈냐 그냥 서프라이즈냐 이 정도가 좀 갈릴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AI 수요가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AI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걸 우리가 얼추 알고 있어. AI 수요는 좋은데 수요가 좋은 만큼 공급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예컨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엔 충분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너희가 공급은 제한적인데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 비용은 그만큼 오히려 빠르게 늘렸기 때문에 그 시간차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해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요를 책임지는 애들입니다. 네. GPU, 데이터 센터 네. 이런 쪽에 이제 결국에는 얼만큼의 AI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네. 수요를 엔비디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렇죠. 판을 깔아주는 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수요는 시장이 좋을 거라는 걸 얼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단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좀 불안해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갑자기 증시에 따른 반등이 일어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저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은 수요단이고요.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급단에서의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는 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오면 부러지는 거고요. 네. 좋게 나와도 사실 지금 증시의 분위기를 갑자기 바꿀 만한 재료가 되기에는 좀 지금의 내러티브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안 나온 적은 없어요. 맞아요. 항상 괜찮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옛날에 엔비디아를 생각하니까 엄청난 슈퍼 서프라이즈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실적 발표 전후로는 주가가 그냥 밋밋했고 실적 발표 끝나고 약간 이제 엔비디아 끝났나 하면은 갑자기 딴 뉴스가 나오면서 쫙 치고 올라가는 힘이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영원히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막 주가가 엄청 반등할 가능성보다는 연준이 더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트럼프가 또 다른 말을 해서 뭐 또 딴 이슈가 생기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서프라이즈다 혹은 엄청난 서프라이즈다 이거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엔비디아를 좀 투자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 실적 발표를 나올 때까지 아니면은 뭐 지금 해도 되는 건지 방향성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장세는 네. 대응의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예측보단 대응이 좀 더 중요한 장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예를 들어 좀 잘 나와서 엔비디아 그 주가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한 2% 뛰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미리 들어갈 걸이라고 아쉬워하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연준 위원들이 또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네. 그래서 페드워치 상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차례 더 흔들리거든요. 지금 투자 심리 위축이 다시 한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RSI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 확실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구간 같은 경우가 지속이 또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좋아서 올랐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납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좋은 이 재료는 쌓아두는 거죠. 쌓아뒀다가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네.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빵 하고 터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상황이 조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 건데 최근 증시 흐름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오히려 QT 중단 얘기 이후에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막 나오면서 생각보다 단기 자금의 SFR 금리가 자꾸 상단이나 IRB를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뭐 또 의지를 또 만드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게 지금 정부한테 돈이 가고 있어서 결국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쉽게 시장에 다시 한번 돈이 조금씩 풀리기 네. 시작하면 그러면은 지금의 투자 심리 위축이 좀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현재는 TGA로 자금이 쭉 빨려갔어요. 네. 그렇죠. 네, 목표 금액 8,500인데 1조 달러 모아놨단 네. 말이죠. 그리고 QRA를 보면은 앞으로의 장기채는 거의 발행이 없고 단기채 중심으로만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어찌됐건 그거는 이꼴 정부한테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본격적 재정 지출을 했느냐 예산 한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에 대한 그리고 메디케어에 대한 얘기도 11월 중순 이제 12월 중순에 논의를 하고 예산안에 1월 말까지밖에 이제 연장을 안 시켜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좀 공급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게 좀 해소되고 이런 모멘텀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코어 위브 얘기도 함께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어 위브랑 약간 결혼다. 엔비디아는 워낙 대장 종목이니까 그쵸. 매크로에 대한 변수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네. 있겠는데 코어 위브는 물론 매크로 변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AI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또 중요한 AI 확산에 대한 아이코닉한 맞아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어웨이브 뭐 좋을 걸로 지금 계속 AI 시장에 대한 의심은 없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 수주 잔고 모두 나타내는데 주가가 그냥 하락세로 그냥 아주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엇갈리는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실적 발표하고 16%가 빠졌습니다. 네.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이 정말 수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았는데 사실 뺐던 이유는 명확하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이던스를 좀 하향했고 가이던스를 하향한 이유가 매출 인식을 늦게 했어. 근데 매출 인식을 늦게 한 이유가 제3자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좀 지연됐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3자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면 코어웨이브는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도 건설하지만 거기서는 파워드 쉘이라고 어닝콜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껍데기, 데이터 센터의 껍데기. 그러면 코어웨이브가 그 껍데기를 임대합니다. 임대하고 그 껍데기 안에 서버도 채우고 GPU도 네. 채우고 이것저것 채워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재임대해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거거든요. 네, 전대차.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제3자 데이터 센터, 이 이제 건물인 네. 거죠. 이거에 따른 딜레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에 안에서, 그러니까 어닝콜 안에서 이제 관련된 질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매출이 지연됐느냐?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지연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다들 이게 무슨 말이야? 음.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핑계도 하면서 수요가 많은데 왜 지연이 되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더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의미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제3자 데이터 센터 애들이 이 많은 수요들을 다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아까 그 껍데기 있잖아요. 네. 그 껍데기를 짓는데 이제 너무 물량이 막 밀리다 보니까 지연된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근데 이게 이게 IR 담당자 이거 교체되겠는데요? CEO가 얘기를 한 거고요. 아, CEO가 있어요? 네. 어머. CEO예요? 아, 그럼 네. CEO가 교체되기 쉽지 않겠네요. 근데 이제 대주주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의도는 이런 거겠죠. 네. 이제 이 지연된 게 야, 이게 지연된 게 오히려 폭증해서 지연된 거야 라고 사실 이제 엎어치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네, 수요가 많다는 거. 네, 오히려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지연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좀 안 된 상황인 그렇네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분기에 매출이 이제 다시 한번 인식이 될 거야. 그때는 정상화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너희 그렇게 매출이 자꾸 뒤로 밀려지면 수요가 많은 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 지금까지 주가 많이 갔잖아. 근데 사실 수요가 높다고 해서 매출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따른 공급도 같이 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공급량도 캐파가 늘고 수요가 그렇죠. 늘고 그래야 이게 매출로 인식이 네.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너희 자꾸 그렇게 제3자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공급이 늦춰져서 매출 인식은 뒤로 밀려지는데 너희 이미 돈은 엄청 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빌려서 다시 전대를 해줘야 되는데 빌리는 거는 돈을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짓고 있고 뭐 맞습니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맞습니다. 근데 매출 인식은 늦어져.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수요가 폭증이야. 맞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자 비용도 계속 나가고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비용은 미리 썼는데 돈은 정말 돈대로 나가고.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빠졌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투자 심리 위축 단계가 아니라 투자 심리에 대한 화랑이었다면 이 실적을 공개를 하면 주가는 오히려 반등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 너 한번 잘 걸려라고 지금 시장이 맨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트리거를 건드렸던 컨콜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뭐 직원들이 답답하겠는데요. 대표님한테 그러니까요.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CEO다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뭐 IR을 교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또 코어웨이브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하려다가 무산됐잖아요. 이게 두 차례 인수를 하려다 어쨌든 불발이 돼가지고 이 코어웨이브 사업 확장에 좀 차질이 빚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하락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재료죠. 트리거였어요. 트리거였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됐었군요. 역부로 좀 횡보를 하다가 네. 그 이슈가 나오고 쭉 빠지더니 그 뒤로는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 네. 그러면서 꾸준하게 미끄럼틀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 확장을 실패했다. 뭐 그거는 사실 속사정을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것 역시도 최근 메세라에 대한 인수 얘기도 뭐 계속 나왔잖아요. 네. 사실 뭐 일라일리가 끝났지만. 한다, 화이자가 네. 한다. 근데 한다가 안 한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오히려 좀 개선되어 있어요. 많이 눌려왔는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얘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정책 불확실성도 좀 거두어 들여진다. 트럼프가 서명도 해줬고. 맞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건 오히려 또 올랐어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진짜 이 재료가 정말 악재냐 아니면 호재냐, 이거 따른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거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위축, 그로 인한 사실 수급에 쏠려있던 수급이 다시 한번 걷어들여지고 있는 사이클, 그리고 그게 프로그래밍 매매를 건드리고 그럼 프로그래밍 매매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 알잖아요. AI가 뭐 꺾일 것도 아니고 코어웨이가 선두주자인데 네오클라우드 중에서도 뭐 계속 얘기한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주 잔고 많아. 그거는 처음에는 환호를 하는데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널 확실하게 보여줘. 이게 언제쯤 다시 투자자들의 마음을 감화를 시켜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 실적, 다다음번 실적에 네.
결판이 나겠죠. 아. 이제는 AI 활용의 단계가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한 거 그대로 회수했어. 이거 오히려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돈을 더 벌었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네. 있거든요.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걔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주 잔고는 폭등했는데 캐펙스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양측이 둘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CDS 프리미엄이 2년 내 최고치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오늘 이제 텔레로 네. 엄청 많이 돌았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계속 오르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위험 척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선 이걸 좀 더 불안하게 바라본다인 네. 건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모멘텀은 실적 발표 다음번과 다다음번 실적 발표 때 확인이 되겠죠. 결국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 그 진도율 같은 거죠. 맞습니다. 예, 다 인식은 될 수 없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쉽지 실적 않아 보이는데요. 발표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코어웨이브 얘기를 저희가 해봤고요. 이어서 서클 얘기도 함께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서클 제가 좀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주가 급락했어요. 어닝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테더나 서클, 스테이블 코인의 대명사의 위치는 더 공고히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IPO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잘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했다가 300까지 가까이 갔다가 네. 지금 태초마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80 초반선까지 내려왔는데 네. 70에서 80달러 정도 선이 아무래도 락 해제 구간이라는 얘기가 그래요? 있어서 그래서 저 정도의 이제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다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은 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뭐 나올 수 있는 거 있겠죠. 그래서 그 구간 정도가 어느 정도 지나면 뭐 회복될 수 있을 거다. 뭐 시장이 이렇게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감이 시작됐던 포인트는 테더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뀌면서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서클은 되게 금융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에 이제 IPO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잘 보이려고 했는데 테더는 좀 안 그랬거든요. 근데 테더도 요즘에 네. 좀 변하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테더가 더 점유율이 높은데 이 생각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더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준비 자산 같은 경우에 기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치 않았거든요. 그거 공개해. 그리고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테더는 본인들의 회계 감사를 해주는 게 되게 이상한 데 있었어요. 네. 버진 아일랜드인가? 이제 사실 아주 조그만 회계 기업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 박혀서 회계 처리를 해줬단 말이죠. 네. 그거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곳으로 옮겨 막 이렇게 몇 가지를 테더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맨 처음엔 그래서 시장이 바라봤을 땐 테더가 이거를 수용하기는 어려우니 미국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는 서클이 가져갈 거다라고 보았던 상황이었고 그때 테더의 점유율보다 결국에는 서클 점유율이 올라설 거야라고 봤는데 웬걸 테더가 네 알겠습니다 행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맞출게요. 행님. 네. 그래서 이제 충성을 갖다가 이제 미국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굳이 서클이라고 사람들이 조금씩은 생각하다 보니 이런 의심이 들다 보면 이 의심은 지금 저 올라가 있는 주가와 이 의심을 두 개를 마주하게 되면 이거 팔아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이 판단을 좀 많이 한 거죠. 그러다 그래서 이런 보니 엇갈림이 보였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조금씩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주가가 낮았으면 의심이 높았어도 그냥 그럴 맞습니다. 텐데 너무 상장 이후에 높았던 맞습니다. 주가 너무 오히려, 올라갔던 주가인데 역풍을 맞았네. 근데 사실 그런 내러티브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떨어졌고 이제 이 서클이 하락하는 거는 이제 락해제에 대한 어떤 그 구간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저 구간까지는 어쩌면 물량이 소화되면은 빠질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지금 그 구간으로 왔고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저번 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저번 분기 실적 어닝콜을 제가 들으면서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건 서클이 미국 국채 단기채를
토큰화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가장 큰 이유. 아까 잠깐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QRA 결국에는 단기채 발행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네. 사실 이게 TBAC의 권고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만큼 단기채 발행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그 수요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다가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채울 건데가 사실 이게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IMF 안에서 한 번은 그 테더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IMF가 우리 이거 회계 기준 만들어 줄게 하면서 만들어 줬던 것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토큰화하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토큰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동시키겠다. 뭐 이런 시도를 꾸준하게 네. 서클은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발행량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불안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자로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국채 이자를 먹고 사는 애들인데 지금 금리 떨어지면 너희 이자가 계속 좋아? 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어떤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크립토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게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추석 연휴 때 막 발언해가지고 크립토 시장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유동성 위기도 있고 유동성 공급자들도 많이 사라졌다. 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 스테이블 코인 역시나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미 단기 국채에 대한 유동화 단기 국채는 원래 유동성이 좋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유동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더욱더 준비 자산으로서 성격을 좀 입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인데 궁금한 거는 테더는 이걸 안 하나요? 유동화를? 테더 같은 경우는 아직 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어찌됐건 상장 미국 안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닝콜 같은 경우를 제가 아직 좀 더 보지는 못하긴 했는데 만약에 테더가 이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서클만 한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사실 서클을 계속 밀어줄 수는 있겠지만 생태계 자체가 결제 시스템의 생태계 자체가 이미 테더 쪽으로 구축이 되어버릴 네. 것 같다라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네. 정부가 서클을 아무리 밀어도 이게 그렇죠. 사실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활용이 안 돼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상충 지점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모니터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 이런 코인을 발행하는 가능성 이런 데 있어서 주가에나 혹은 뭐 앞으로의 강세 요인으로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서클 강세 요인. 네. 뭐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낙폭을 이제 꽤 많이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반등, 그 락업 그 구간을 벗어나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 뭐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그 실적안을 보면 활용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클 기반 결제 수요, 서클 기반 프로젝트, 서클 기반 이제 송금 수요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도 발행 물량도 계속 늘고 있고 네. 이 발행된 것들이 활용되는 것도 되게 빠르게 늘고 그러니까요. 있고 YOY 기준으로 얘네 같은 경우 뭐 10%, 15%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네. 50%, 60%, 막 많게는 100%. 큰 폭으로. 사실 큰 폭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성장 속도가 지속되면 시장도 어느 순간 서클도 메인 플레이어구나.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시장이 하나의 플레이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라던가 일라일리 이제 두 개가 사실 제파운드와 위고비가 양분을 하면서 두 개가 엄청 커졌다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플레이어 하나가 할 수 없다. 이거는 서클과 테더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될 것 같다라고 네네. 어느 정도 조금씩은 구축이 되고 서클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TAM이 엄청 클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그 파이가 엄청 커질 네. 거야라고 시장에 믿기 시작하면 그거에 따른 주가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밝은데 참 주가 어렵네요. 사실 미래는 밝지 아니, 사실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네. 우리가 크립토 얘기하면 옛날에 한 7, 8년 전만 해도 되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이거를 우리도 얘기하는데 뭐 그쵸. 정치권이나 뭐 네. 한국은행이나 뭐 연준이나 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이제 대중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이러니까 참
쉽지 않네요. 네, 이렇게 저희 서클 얘기도 해봤고요.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아까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네. 연관성이 있는데 네. 12월 금리 FOMC 인하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연준 내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하 가능성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 확률로 좁혀졌죠.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거의 50대 50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 수준 높죠. 그리고 노동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둔화가 되더라도 물가 안정이 더 우선이다라는 신중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임명한 마이런 이사 등 일부 인사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B컷까지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 연준 내 논쟁이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시장 요구를 반영해서 그 다음 인하를 단행할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은 매파 대 비둘기파 이렇게 좀 갈라진 연준입니다. 이 12월 금리 인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채권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망하진 않고 있고 저희 하우스 전략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이제 결정짓는 키 중에 하나는 일단은 고용일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 아직 발표 이제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나올 예정이고. 셧다운이 이제 드디어 네, 그러니까요. 어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했는데 실업률은 못 밝힌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어색한 이제 균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둘 다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업률 같은 경우나 비농업 고용 지표나 크게 구인 건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야라고 시장이 현재까지 믿어왔는데 이게 막상 아닌데 최근에 챌린저스 리포트를 보면 네. 해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메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메타가 10%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인원을 되게 많이 이제 내보내고 있어라고 하지만 메타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0%만 남기고 다 내보낼 거야라고. 10% 내보냈는데 네. 우리 목표는 10%만 만 남기는 거? 남기고. 무서우냐. 어제도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저희 어제도 AI 얘기하면서 그런 고용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한 어떤 하락세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가 좀 핵심 지점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과거에 결국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 연준이 재무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하는 환경이 마련이 될 건데 재무부가 재정 지출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 고용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좀 핵심 관점인다라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재정을 통한 고용 창출의 능력을 봐야 한다. 맞습니다. 네. 옛날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를 저희가 다시 돌아보면 ARRA 하면서 실질적으로 재정 지출을 진행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통화 정책은 긴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재정 지출을 통해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역사 트래킹을 해보면 관세 수입이 올라감과 동시에 정부가 어느 정도 고용 확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6개월 정도 상승을 가지고 뒤이어서 제조업 고용자 수의 YOY가 다시 한번 따라 올라와요. 이런 걸 보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고용을, 특히 여기서의 고용은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에 대한 고용이 저는 포커스가 맞춰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누적 고용자 수와 2005년의 고용자 수를 직군별로 나눠보면 가장 크게 빠져있는 세 개가 저소득층 직군이고 그 저소득층 직군의 세부 내역이 첫 번째가 도소매 유틸리티, 운송, 여기가 한 테마고요. 네. 두 번째가 레저 접객, 이쪽이 네. 또 두 번째고 마지막 같은 경우도 서비스업. 네. 이쪽 분야, 제조업과 이제 일반 조금의 서비스업인데 이 부분을 되살리기 위한 재정 지출이 진짜 단행이 돼서 네. 정부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따른 싸움이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안 된다면 금리 인하가 더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이번 셧다운을 해결할 생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연방정부 공무원들 이참에 좀 더 내보내자 했는데 우리 연구원님 말씀 들으니까 네. 돈을 써서
정부의 돈을 지출을 통해서 고용 창출에 민간의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요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금리 인하 더 필요하고 그 과정 중에 이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구조적인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12월 FOMC가 한 4주 정도 남았거든요. 나올 수 있는 고용과 물가 데이터는 금융시장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요거 좀 얘기해줘. 동전 앞뒷면처럼. 사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갑자기 크게 좀 시장을 타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용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합니다. 근데 고용은 세부 내역을 좀 보기는 해야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 세부 내역에서 어디가 빠졌느냐, 네. 정부에서 일자리가 또 빠진 것이냐, 네. 아니면 진짜 제조업단에서 빠진 네. 것이냐, 네. 이거에 따른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기는 한데 세부 내역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고용은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줄 것 같고요. 아하.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네. 대표적으로 소기업 낙관 지수를 저희가 한번 보면 거기 안에서의 물가 프라이스 아니면 걔네들의 이제 투자 비중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봤을 때 크게 그 소기업 낙관 소기업들의 가격 전이가 아직까지는 막 눈에 띄게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지금 CPI를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네. 주기보다는 고용이 조금 더 저는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금리 인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서 저희 오늘 금요일 위주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저녁 8시 알람이 울려 프리마켓 숫자들이 춤을 춰 한 주 한 주 모아온 내 꿈이 월스트리트로 날아가고 있어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해 오늘도 새로운 기회가 와 빨간불도 초록불도 모두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 We're climbing